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에너지 기술 연구원의 정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탄소 중립 대응, 블루수소 기술 개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연구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발표를 진행하면서 본 그림은 DOE의 ERE 사무국, 그리고 연료전지 사무국에서 공동 추진하고 있는 H2S 스케일이라는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전기와 수소 중심 사회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와 수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구상에 존재하는 1차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또는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하수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2차 에너지 캐리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비용 경제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생산 가격과 효율이 높아야 이것이 실제 에너지 믹스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은 잘 아시다시피 메탄올, 그리고 비료, 석유 정제 수소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요소 비료를 위한 암모니아 합성, 이런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트럭 또는 철도, 선박과 같은 이런 용도로 수소가 사용이 수송수단으로서 수소의 사용이 보급확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수소는 서로 상호 호환성을 갖는데 마치 양수 발전과 마찬가지로 전기에서 수소로 갈 때는 전기는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 수소는 거꾸로 연료전지와 같은 발전장치 혹은 수소 터바인을 통해서 전기로 다시 순환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발표된 IEA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2055 로드맵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로드맵 표지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 로드맵이 만들어진 이유는 2016년도에 파리 협정이 발효되면서 2016년도 파리 협정의 기본 내용은 2100년까지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2100년까지 지구온도를 1.5도씨 내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미 1.2도씨가 상승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0.3도씨의 개인밖에 없는데 이것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 137개국의 탄소 중립 선언을 이미 해왔고, 그리고 법제화까지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법제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탈탄소와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핵심 기둥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그리고 바이오에너지의 CCUS, 전기화, 수소 및 수소 관련 연관 연료, 이런 것들이 매우 핵심 주체가 되어서 탄소 중립 2050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수소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IE에서 얘기하는 수소는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이 돼서 2050년까지 에너지 믹스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수소라는 것은 SMR with CCS, System Asset Reforming 공정 플러스 CCS를 대표적인 블루수소로 보고 있고, 그린수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를 위한 통한 수전의 기술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런데 EU 서티파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단지 이러한 그레이 수소에서 CO2 배출량을 60% 이상 감축했을 때 블루수소로 간주할 수 있다. 채굴 과정에서 수소 생산 과정까지 전체 라이프사이클 측면에서 60% 이상이 감축이 돼야 블루수소로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탄소 수소의 포션이 한 10% 정도 되는데 2030년까지 한 70%, 그리고 2050년 되면 거의 98% 이상이 저탄소 수소로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저탄소 수소가 하나는 블루수소고 하나는 그린수소인데, 블루수소와 그린수소의 비중이 지금은 주로 블루수소가 되겠지만 앞으로 2030년, 2050년 되면 블루수소가 4, 그린수소가 6 비율이 이 정도로 해서 양대 축이 돼서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블루수소는 그린수소의 수소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가격 역할을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부분에서는 그런데, 소비 부분을 보시면은 소비는 에너지 믹스가 우리가 산업에는 발전을 포함할 수도 있고 발전을 별도로 분리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 건물, 그리고 수송,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실제 에너지가 대량 사용자의 섹터가 그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분류를 전기를 이제 별도로 분류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전기 쪽에서의 수소 사용량이라든지, 건물에서의 수소 사용량, 그리고 산업에서의 수소 사용량,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다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단지 수송 부분에서는 현격하게 반대로 감소한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내연기관이 수소차, 전기차로 대체될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정부 정책들이 지금까지 발표가 됐는데, 시초가 2018년도에 혁신성장 3대 전략 투자 방향을 통해서 수소경제에 1,0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수소 생태계를 조기 조성하겠다라는 이제 정책 방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뉴즈 2050은 탄소 중립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됐고, 2021년도에 이제 최초로 이제 수소법 시행이 되면서 제2차 수소 이행계 액션 플랜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수소 로드맵 2.0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데, 청정 수소 경제 가속화 전략 2.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법정 기본 계획으로서 청정 수소 생산 도입을 통해서 청정 수소 공급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청정 수소의 정의에 대해서 원자력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 갖고 논란이 있어서 아직 이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나라 입장에서
뭐 이거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만들어졌는데 기본 핵심 키워드는 저탄소 고열 CCS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간에는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 자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수요 부분, 건물 산업, 전력 수송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 공급 및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2050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제 기본 전략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것이 K-뉴딜과 파리 협정 발의에 따른 2030 ND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뉴딜에서는 그린 모빌리티를 강조하고 있고 파리 협정 2030 NDC는 저희가 당초에 BA 대비 37% 간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수치가 상당히 이제 추상적인 BA라는 자체가 매우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구체화하고 좀 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작년 말에 글라스고에서 길거나 당사국 총회가 있었는데 COP 26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발표하기를 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 이렇게 좀 절대량 방식으로 이제 변경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투명도를 제고하는 그런 2030 NDC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행 계획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로드맵을 잘 세워놔도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인 실천 계획이 잘 수립이 되게 되는데 이 이행 계획이 작년 말에 세워져 있는데 충전 자본율을 이런 식으로 34%에서 60%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때 공급량은 390만 톤에서 2,790만 톤까지 이렇게 이제 수소가 필요할 텐데 이때 이제 블루수소의 비율과 블루수소와 그린수소의 비율을 당초에는 3대 1이지만 2050년은 2대 3. 그러니까 그린수소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60% 정도 그린수소를 공급하겠다. 이런 이제 이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IEA와 거의 맥락을 포션에 있어서 비율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블루수소 국내에서 블루수소 국내 기술로서 블루수소로서 2025년부터 앞으로 3년 후부터는 25년부터 블루수소로 국내 기술로서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술이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 경쟁력 혹은 비용 경제성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실제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이 되면서 자발적 시장 진입이 가능한데 실제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젠 샷 이니셔티브 111 이런 이제 목표가 주어져 있는데 10년 내에 킬로그램 수소당 1달러까지 생산 가격을 낮추겠다. 이것이 이제 그 프로그램 목표가 되겠습니다. 내도의 경우는 원료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2030년 3불에서 2050년 2불까지 낮추겠다는 그런 이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블루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화석연료로부터 블루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CCS 기술인데 이 CCS 기술은 크게 습식, 번식, 흡착 기술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습식은 MEA와 같은 그런 알칼라인 분자를 이용하는 기술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미
상업적으로 다 어떤 성능이 계약된 그런 기술이 되겠고, 건식 기술은 아직까지는 이제 상업화되어 있지 못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흡착, PSA 흡착 기술 역시 상용화 가능한 그런 이제 기술인데, 이 기술은 이제 상대적으로 흡식에 비해서 좀 더 규모가 좀 작은 그런 이제 플랜트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루수선을 만들기 위한 그런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서 작동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팀 메슨 리포밍인데, 이것이 이제 가장 수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비용경제적이고 가장 싼 그런 이제 현실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CCS를 적용하는 그런 이제 데몬스트레이션과 파일럿 단계의 플랜트가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규모가 100만 톤 퍼 연간 100만 톤 CO2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 파일럿은 이제 한 10만 톤 정도, 약 10분의 1 정도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용도는 여기 이제 EOR, Industrial Recovery에 쓴다든지, 또는 염수구 대수층이 있는데, 염수 대수층에 이제 저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그런 이제 용도로 쓴다든지. 그래서 대립봉에 이제 대립봉 빈 공간을 찾아서 거기에 저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이제 통용 규모인데 용량 자체가 이제 500만 톤, 300만 톤 이 정도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큰 규모가 되겠는데, 이 경우는 이제 SMR이 아니고 웨이트한 오토서멀 리포밍, 자율개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드 톱서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이제 오토서멀 기술이 이제 싱크업 기술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플랜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CCS를 실증 상용화하는 그런 이제 연구 단계의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실제 SMR 플랜트는 크게 리포밍 모듈,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리포밍 모듈이 되겠고, 리포밍 모듈에서 하이드로젠 리치한 그런 수소를 만들어내면, 이것을 이제 PSA를 거쳐서 고순도 수소를 만들어내고, PSA에서 이제 오프게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프게스는 상당한 발열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버닝을 해서 태워서 이 스팀 리포밍에 필요한 흡열 반응에 공급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팀 리포밍에 필요한 흡열 반응열은 이런 오프게스와 더불어서 엔진을 퓨얼 연료로 해서 여기서 태워진 연소율을 통해서 흡열 반응열을 공급하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겠고, TCS 모듈은 여기에서 어떻게 시프트 리액터 지나서 바로 여기에서 CCS 모듈을 적용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이제 PSA 오프게스 여기에서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버너에서 모든 걸 다 모아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 풀게스에서 적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여러 회사들의 총매를 쓸 수가 있는데, 예시로 제가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 총매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 총매는 잘 아시다시피 존슨 매스가 이제 전신입니다. 그래서 그쪽 총매에 대한 모델명 사양을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리포밍 관련해 쓰이는 총매는 기본적으로 4년 이상을 개런티합니다.
주요 성분 같은 거는 그냥 이제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실제 사용자는 그런 프로타이징된 그런 촉매인데 이렇게 이제 그 멀티홀을 갖고 있으면서 기하학적인 표면적이 극대화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이거는 리커밍 반응 경우 이제 9온에서 800도 정도에서 반응이 진행되니까 이게 매우 심한 이제 그 흡열 반응과 동시에 반응 속도가 급박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기공 내에 있는 표면적보다 외부로 노출돼 기하학적인 표면적이 지오메트릭 서비스 에리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공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반응기에 반응기는 튜블러 반응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충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장점이 델타 P를 매우 낮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WGS 촉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태블릿 형태로 찍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건 회사에 상관없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실제 CCS를 하게 되면 비용 증가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비용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인데 여기에 그 레퍼런스가 있지만 그 아메 코스트 힐러라는 그 컨설팅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발간한 그런 논문 내용을 제가 써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필드엔지, 듀얼엔지, 그리고 아웃풋을 해서 고압스팀이 나오기 때문에 고압스팀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이제 그 발전 부수적인 그런 전기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CCS를 이게 장착을 하게 되면 효율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지 CO2 에미션이 킬로그램 수소당 CO2가 지금 CCS를 달지 않았을 때 9.1kg 정도가 발생하지만 이것을 CCS를 달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많이 줄게 되는데 여기에서 실제 감량된 CO2를 보면은 아까 모두 말씀드렸지만 블루수소는 IE에서 규정하기를 발생되는 CCS 없을 때 발생된 CO2 총량 대비 60% 이상이 감축이 되어 블루수소로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 해초 위치를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플루게스에서 잡아내야 CCS를 해야 진정한 블루수소로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투자비나 O&M 코스트가 더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균등화 수소 가격, SOH, 레벨라이즈 코스트 하이드로젠 이렇게 이제 약자가 되겠는데, 이 균등화 수소 가격 역시 이게 이제 비용 요소가 되는 거니까 CCS가 당연히 이제 올라가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따라서 CO2 어보이던스 코스트, CO2 회피 비용, 혹은 이게 사실은 이제 탄소세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회피 비용이 이렇게 이제 증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민감도 분석을 한 건데, 민감도 분석에 의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CCS 이 베이스 케이스에 비해서 CCS를 3번인 경우, CCS 케이스 3의 경우에 이 정도 돼야 브레이크 이분이 이렇게 이제 생기는데, 이것이 이제 68 내지는 여기 보면 이제 76 요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EU에서 탄소 배출권이 80유로 정도 이렇게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블루수소로
탄소세를 매기게 되면 충분히 블루수소가 시장에 이제 자발적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료 가격이 그 어느 정도의 민감도를 미치는가 해서 그 CAC와 그 LCOH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이제 의미합니다. 이것은 실제 그 원료 가격의 금리 기준, 미국 같은 경우는 메가지올당 3.8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일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하는 나라 입장에서 22원 정도가 되고 이때 그 갱중화수소 그 생산 비용을 NREL의 그 일치트웨이 모델이 있는데 이것이 범용적으로 미국에서 쓰고 있는 그 수소 이 가격 그 평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원료 가격이 한 5.8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 비용이 1.4분인데 비해서 킬로그램 수소당 여기 보시면은 이제 4.2불 정도까지 상당히 올라가는 그 원료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탄소 청정수소는 블루수소와 그린수소가 되는데 이것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양대 축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IEA와 EU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EU는 특히 이제 그 그레이 수소에서 CO2를 60% 이상 줄였을 때 그것을 블루수소로 간주한다. 채굴에서 생산 가격까지 전 과정에서 60% 이하로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2050년대 예상하는 저탄소 그 수소의 수요는 5억 2천만 톤. 현재 지금 9천만 톤 정도가 수입이 있는데 5억 2천만 톤 정도 이제 수요가 있을 것이고 이때 비율은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의 비율은 6대 4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O2 캡처를 플루게스에서 잡아야 그래야 블루수소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이때 회수율은 적어도 CO2에서는 90% 이상 그리고 순도는 수소 순도가 CO2 순도가 99% 이상이 돼야 이것이 어떤 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어보이던스 코스트가 이건 이제 탄소세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70유로 정도 되면 그러니까 탄소세를 70유로 정도 매기면 이때 브레이크 이븐이 돼서 이때는 자발적 시장 적용이 가능하다. 근데 앞으로 더 그 기업경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